들어가서 뭐 잠을 자라게 만들어서 그 관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관리가. 네. 전부 다 해놨는데 보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네, 오늘 4시 반에 반이나 한 40분 그 정도 맞춰보죠. 예, 565번부터 다시 한번 해보죠. 애우는 시간에 잠을 자놔서 거의 모를 것 같은데. 네. 잠에서 들었습니다. 네. 한 번씩 보면서 한번 애워보세요. 이제 지문을 한번 애워볼 거니까 답을 애워보세요. 이제 어차피 뒤에 내용하고 앞에 내용하고 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뒤에 내용을 듣고 생각해보고 앞에 내용, 앞에 답이 생각이 나는지. 첫 번째는 이제 피난기구 설치 면제 기준 층의 기준입니다. 내와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주요 구조부가 내와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그 다음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역이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마감이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역이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그 다음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복도의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네, 이제 그 다음은 피난기구 설치 면제 기준인데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하고 관련된 설치 면제 기준입니다. 내와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주요 구조부가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할 것. 옥상의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할 것.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소방 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 네. 그래서 옥상이 소방 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피난구 유도등 설치 장소 기준입니다.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옥내로부터, 예,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그 다음에 직통 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직통 계단.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출입구에 이르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제1호 및 제2호의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그 다음에 통하는 출입구. 안전구역된 거실로. 안전구역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복도, 통로, 유도등 설치 기준입니다.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면에 설치할 것. 복도에 설치하되,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다른 통로 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구부러진 모퉁이. 구부러진 모퉁이 및 다른 통로 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높이 1m 이하 위치에 설치할 것. 바닥으로부터. 바닥으로부터.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의. 그 다음에 이제 객석 유도등 설치 기준입니다.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해야 한다. 객석 유도등의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해야 한다.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뭐 설치 개수해서 공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개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개수의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객석 내의 통로가 5개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개수의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유도등을 충분히 설치해라, 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도 표지 설치 기준입니다. 유도 표지.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보행거리가 하나의 유도 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 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통로 유도 표지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위치에 설치할 것.
네.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 유도 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네,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은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유도 표진의 그 다음에 외광 또는 조명 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 조명 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네, 축광 방식의 유도 표진의 외광 또는 조명 장치에 의한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 조명 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그 다음은 이제 축광 방식 피난 유도선 설치 기준입니다.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네,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그 다음은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50cm 이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그 다음은 견고하게 설치할 것.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그리고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 조명 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네, 외광 또는 조명 장치에 의하여 외광 또는 조명 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 조명 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그 다음에 광원 점등 방식 피난 유도선 설치 기준입니다.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네, 구획된 각 실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네,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간격으로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수동 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수신기로부터의 화재 신호 및 수동 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상시 충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것. 비상 전원이 상시 충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예, 바닥에 설치하는 피난 유도 표시분의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설치되는 그래요. 예, 뭐 큰 상관은 없는데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 유도 표시분은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유도등 설치 제외 기준입니다. 설치 면제 기준. 예.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등의 경우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죠.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등의 경우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등의 경우에는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그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등의 경우에는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채광이 충분한 객석 등의 경우에는 객석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의. 네. 그래서 이제 601번부터 봐보면 이제 출입구 등의 경우에는 끝에가 그 다음에 602번도 통로 등의 경우 등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603번 객석 등의 경우에는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등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난구 유도등 설치 면제 기준 NFTC 기준입니다.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예,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예, 구획된 시르 출입구. 예, 대각선의 길이가 15m 이내의 구획된 시르 출입구.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 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 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네, 출입구가 3개소 이상 있는 거실로서 출입구가 3개소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이게 소위의 출입구. 그 다음은 이제 통로 유도등 설치 면제 기준입니다.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네, 구부리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그 복도 또는 통로와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러죠.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네,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석 유도등 설치 면제 기준입니다. 채광이 충분한 객석,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하나의 거실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 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 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처음에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비상조명등 설치 기준입니다.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네, 조도는 비상 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 장치를 내장할 것. 네,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 장치를 내장할 것. 비상 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네,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예, 비상조명등은 설치 면제 요건에서
그 유도 등의 유효 범위란 유도 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그 다음은 이제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설치 기준입니다. 호칭 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네, 호칭 지름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 호칭 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소방 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소화전은 소방 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소화전은 그 다음은 이제 제형 구역의 구획 적합 기준입니다. 제형 구역의 구획. 화재 시 쉽게 변형 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네. 네. 예. 좀 이제 길어지니까 헤매기 시작하죠. 예. 재질은 내화 재료, 불연 재료 또는 제형 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네. 재질은 내화 재료, 불연 재료 또는 체형 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 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제형 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일 것. 제형 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일 것.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제형 경계백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않는 구조일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제연 설비 제연 방식 기준입니다. 화재 시 연기 배출과 동시에 공기 유입이 될 수 있게 하고 배출 구역이 거실일 경우에는 통로에 동시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상 제형 구역에 대하여는 화재 시 연기 배출과 동시에 공기 유입이 될 수 있게 하고 배출 구역이 거실일 경우에는 통로에 동시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은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로 가름할 수 있다. 네네. 네.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으로 구획되고, 예.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으로 구획되고,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로 가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25번은 통로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 경우에 그 통로는 예상 체형 구역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네. 네네. 통로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처리되고 그 통로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 경우에 그 통로는 예상 체형 구역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623번하고 624번을 봐보면 이제 화재시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나도 빼먹은 것 같은데 화재시 어떻게 된다? 화재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참고로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626번부터는 공기유입구 적합 기준입니다. 공기유입구와 배출구 간의 직선 거리는 5m 이상 또는 구획된 실의 장변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네, 바닥 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거실인 예상 체형 구역에 대해서는 공기유입구와 배출구 간의 직선 거리는 5m 이상 또는 구획된 실의 장변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변에는 공기의 유입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네네.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인 예상 체형 구역에 대해서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변에는 공기의 유입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이제 그 다음은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 또 유입구를 벽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 두 가지. 예. 예, 제1호, 제2호 외의 예상 체형 구역에 대한 유입구는 다음 항목에 따를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항목이 이제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 벽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는 나중에 공부해주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은 무슨 기준일까요? 재현 설비 기준이죠. 이제 제목이 약간씩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재현 설비 기준입니다. 재현 설비 기준. 그러니까 재현 설비가 이렇게 기능이 이렇게 되도록 설치해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재현 설비가. 길어가지고 좀 쉽지가 않아요. 재현 구역의 기압을 재현 구역 이외의 옥내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재현 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예. 제형구역에 5개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네. 제형구역에 5개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그 다음은 방염 풍속을 유지하도록 5개의 공기를 제형구역 내로 보충 공급하도록 할 것. 네네. 피난을 위하여 제형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염 풍속을 유지하도록 5개의 공기를 제형구역 내로 보충 공급하도록 할 것. 제형구역의 과업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업을 유지할 것.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제형구역의 과업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업을 유지할 것. 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재현 설비 기준이 끝났고 이제 차압 등의 기준입니다. 유지해야 하는 최소 차압은 40파스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예, 제형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 차압은 40파스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해야 한다. 네, 재현 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에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해야 한다. 개방되지 않은 제형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기준 차압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네,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않은 제형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기준 차압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네,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예,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는 경우에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입 공기의 배출 기준입니다. 네,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 배출용 수직 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네, 수직 풍도에 따른 배출. 네, 수직 풍도에 따른 배출. 그래서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 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서 자연 배출식하고 기계 배출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5개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네, 배출구에 따른 배출이. 그 다음에 네,
거실 제연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의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해야 하는 유입 공기의 양을 거실 제연 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 공기의 배출은 당의 거실 제연 설비에 따른 배출로 가름할 수 있다. 네, 제연 설비에 따른 배출. 네. 이제 그 다음은 배출 댐퍼의 설치 기준입니다. 기밀 상태를 유지할 것. 네,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 상태를 유지할 것. 당해 장치 및 제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 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예, 개폐 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 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닫혀 있을 때의 기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네, 구동부의 작동 상태와 구동부의 작동 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탈착 구조로 할 것. 예, 풍도의 내부 마감 상태에 대한 점검. 예, 풍도의 내부 마감 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탈착 구조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재 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예,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예,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네, 그래서 배출 댐퍼의 설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한다면 특별 피난 계단에 이제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 설비에서 이제 극기 댐퍼가 있고 배출 댐퍼가 있어요. 근데 극기 댐퍼라는 것은 제연 구역에 극기를 해줘야 되니까 화재 시에 모든 층의 댐퍼가 개방이 돼요. 전층. 그렇게 해서 모든 층의 제형 구역에 동시에 극기를 해줘요. 그런데 배출 댐퍼는 화재 난 층의 댐퍼만 개방이 되는 거예요. 네. 나머지 층은 그대로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기 댐퍼는 전층, 배출 댐퍼는 당해층, 화재층,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네. 기본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해야 공부하는데 좀 더 쉽기 때문에. 네. 오늘은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별일 없으면 12시까지 오시고요. 네.